네, 지금부터는 린 스타트업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반디캠으로 녹화를 하고 있는데 이게 10분 제한이어서 부득이 녹화를 분할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린 스타트업은 에릭 리스가 쓴 린 스타트업 이 책에서 핵심 내용을 발췌한 건데요. 이 책은 린 스타트업에 관련된 핵심 내용을 잘 정리했기 때문에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유해드립니다. 린 스타트업은 린 경영이란 용어에서 출발한 건데요. 린 경영은 도요타에서 자재구 및 생산 등 여러가지 활동에서 낭비를 최소화하는 경영을 린 경영이라고 합니다. 요 린이란 뜻 자체가 야윈, 홀쭉한 그런 뜻이 있습니다. 린 스타트업은 이 린 경영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에릭 리스가 본인의 창업 실패와 성공 경험으로 낭비를 줄이는 그러한 창업 방법을 연구한 것이 린 스타트업입니다. 에릭 리스가 린 스타트업을 연구하게 된 계기는 에릭 리스가 보기에 창업자들이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고 두 가지 유형 다 문제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첫 번째는 철저한 시장조사와 정교한 전략 기획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죠. 근데 막상 이렇게 열심히 했지만 시장에 제품이 나오고 나니까 시장 요구를 전혀 반영하지 못해서 가치가 없는 낭비가 많더라고 본 그런 유행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철저한 시장조사가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일단 해보자 창업, just do it 창업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런 창업은 비과학적인 무모함의 창업이라고 유형 지을 수 있습니다. 에릭 리스가 보기에는 두 가지 유형 둘 다 문제가 있어서 첫 번째 유형의 낭비를 줄이고 두 번째 유형의 비과학을 극복하는 과학적 방법론을 창안한 것이 린 스타트업입니다. 그래서 린 스타트업이라 하면 낭비 없는 과학적 창업 방법론 이렇게 핵심을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에릭 리스가 린 스타트업을 개발할 때는 스티브 블랭크의 고객 개발 모델에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는 이제 고객 개발 모델 잠깐 설명을 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이 모델은 이 표로 설명이 어려우니까 이 표로 먼저 설명을 하죠. 전통적인 신제품 개발 과정을 보면 신제품 컨셉을 잡고요. 제품을 개발하고 알파, 베타 테스트를 거친 다음에 제품을 내놓죠. 컨셉과 제품 개발 단계에서 시장 고객 요구를 받아들이긴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시장조사, 서베이에 의한 거고 실제 이용자의 요구사항은 뒷단에 확인됩니다. 그래서 스티브 블랭크가 보기에는 이 개발 모델의 문제점은 실제 고객 요구가 뒤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실제 고객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많다. 그래서 새로 개발한 게 이 모델인데요. 실제 고객 요구를 미리 확인을 하자. 그 단계를 먼저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단계를 4단계로 나누는데 커스터머 디스커버 그 다음에 커스터머 밸리데이션 단계를 먼저 하는 건데 내용을 보시면은 디스커버리 단계에서는 이제 목표 고객이 누군지 고민하고 혜택을 고민하고 시장이 있는지도 고민하고 현장에서 직접 고객과 접촉해서 문제점을 파악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고객에게 확인받는 거죠. 제품에 대한 선호도 확인하고요. 기초 정보를 토대로 개선 및 가설 설정이 잘못됐을 땐 이렇게 방향을 틀어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라. 이 과정이 끝난 다음에 이제 고객의 물건을 팔고 고객을 확대하는 그런 단계를 거쳐가는 겁니다. 보시면 실제 고객 요구가 먼저 확인이 되죠. 그래서 에릭 리스는 이 스티브 블랭크의 요 선행 단계의 아이디어를 얻어서 린 스타트업 프로세스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린 스타트업 프로세스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먼저 그걸 확인할 제품을 만들고 시장에 내보내서 측정을 해서 데이터를 모으고 그걸로 학습을 해서 다시 고치라.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게 린 스타트업입니다. 보통은 측정하고 시장조사에서 매저하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만들고 배우겠죠. 이 단계에서는 먼저 제품을 만들어서 시장 요구를 확인을 하라. 그게 린 스타트업 핵심입니다. 자, 그럼 어떤 제품으로 그런 확인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제품 이름을 미니멈 바이어블 프로덕트라고 합니다. 최소 기능 제품. 이 최소 기능 제품은 시제품이나 개념 테스트와는 달리 실제로 돈을 받고 파는 제품 또는 서비스입니다. 근데 이제 이슈는 근본적인 사업 가설을 테스트하기 위한 제품이다. 그러면 이제 뭘 확인하기 위한 제품이냐? 근본적인 사업 가설을 확인하는데 이 내용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린 스타트업에서는 MVP를 통해서 두 개를 확인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 제품이 가치를 만드는 건지 아니면 파괴적인지. 용어가 좀 과격한데요. 이 파괴적이라는 게 파괴적이란 없앤다는 뜻이 아니고 가치가 없는 뜻이죠. 즉 회사에서는 이 제품이 고객에게 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시장에 나갔을 때 고객은 별다른 가치를 못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확인하라는 거죠.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서 정말로 고객이 가치 느낀지를 검증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장가설인데 이 성장가설은 그 제품 MVP가 가치 창조적인지 가치 파괴적인지 이걸 확인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소프트웨어를 만들면서 그 제품을 확인하고 또는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가입자를 유치하는데 무상으로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쓰는 그런 제품이다. 유형의 사업이라고 하면 단순 가입자만 확대되었을 때는 회사가 성장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성과가 진정한 성과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무료 가입자를 확대하는 그러한 사이트는 가치 창조적이지 않고 가치 파괴적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품 MVP가 과연 향후에 장기적인 성장을 달성할 수 있는 제품인지를 또 확인하라. 이게 성장 가설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MVP를 만들 때는 너무 정성 들여 완벽하게 만들면 안 되고요. 초기 수용자가 요구하는 정도로만 만들어야 되는데 기능을 너무 추가하거나 다듬는 건 시간 낭비라고 보는 거죠. 즉 완벽한 제품을 설계해서 내보내는 건 바보짓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MVP는 반드시 제품, 서비스가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비디오가 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컨시어지 서비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드롭박스의 경우에는 이게 파일 공유 서비스인데요. 미국의 나스닥 상장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예를 들어 저랑 드롭박스 연결되어 있으면 제가 드롭박스에 그 박스에 옮기기만 하면 두 사람이 실시간 공유할 수 있는 건데요. 이 드롭박스는 이 제품이 소비자에게 선택을 받을지를 제품을 만들어 테스트한 게 아니고요. 이 제품 사용법에 대한 비디오를 만들어 뿌렸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비디오를 보고 제품에 대해서 매료되어서 가입을 많이 했죠.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MVP가 비디오 형태로 되어 있는 거고요. 푸드 온 더 테이블은 레시피를 제공하고 레시피에 해당되는 재료를 공급하는 가게를 연결해주는 그런 사이트인데요. 이 회사는 처음에 딱 한 사람을 대상으로 컨시어지 서비스를 하면서 이 사업이 과연 돈이 되는지 성장할 수 있는지를 검증했다고 합니다. 즉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한 레시피를 만들어서 사업을 하면서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확인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MVP를 만드는 게 린스타트업 핵심이고요. MVP를 만들어서 이제 회사가 그 다음 하는 일은 향후 성장을 위한 성장 모델을 할 수 있는 실제 데이터를 수집하라는 겁니다. 즉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원 단순 유치가 아니라 유료 전환율 이런 것들이 회사의 성장을 확인할 수 있는 출발점이라고 하면 그 출발점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하고요. 그리고 그 지표, 성장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 이게 실행지표라고 합니다. 그 실행지표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개선을 하라. 그렇게 보는 거고요. 허무지표는 실행지표의 반대말로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러한 의미 없는 지표를 말합니다. 아까 예를 들어 드린 경우는 단순하게 무료 회원 가입수 정도겠죠. 그래서 린스타트업에서는 이러한 성장 모델의 출발할 수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그 기준은 실행지표가 되고 고객을 위한 서비스 개선, 그런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그 실행지표 향상을 위해서 무엇을 노력할 건지를 고민하라.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노력을 하다가 안 되면 방향을 전환하거나 또는 기존 방법대로 추가할 수 있겠죠. 피벗이라고 하면 방향을 전환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말하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소개가 되어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여기까지는 생략하고요. 지금까지 창업 이론과 관련된 린 스타트업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지금까지 배웠던 창업 이론이 스타트업 실패와 어떻게 관련될 수 있는지 그 주요 이슈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